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트업 Q&A 16편입니다. 밍밍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신용도가 좋은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어떤 자금을 받아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올려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자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업력 3년 이상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무슨 자금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디테일한 질문을 한번 여러 번 같이 볼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 자금을 받을 계획인데요. 현재 전통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분이네요. 신용등급은 900점이 넘는데 이러면 혹시 저신용자가 돼서 신청을 못하는 걸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2013년 정책자금 제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합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자금이 금년에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설된 자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 전통시장 자금은 신용등급이 744점 이하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라고 공단에서는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밍밍님이 신용등급이 900점이 넘으므로 지원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신용등급이 900점이 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받으려면 의도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춰야 됩니다. 갑자기 막 2금1번 대출을 쓴다든지 그래서 낮춰야 되는 건데 그런 부적절한 방법으로 점수를 낮추는 게 과연 좋은가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우리가 이제 질문이 것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 자금은 받을 수가 없고 다른 지원 자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1차적인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해주셨어요. 뭐냐면 자금 신청할 수 있는 게 대리대출로 성장 촉진 자금뿐이겠네요. 현재는 1인으로 가게를 운영 중이고 청년인데 업력은 3년이 넘어서 대리대출의 청년 고용 자금은 안 되는 것이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요 부분이 과연 맞을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먼저 정답을 얘기를 드리면 그 소상공인 대리대출 중에 청년고용 연계자금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고용 연계자금을 2023년에 발표했을 때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가로치고 22년하고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고용 연계자금의 조건은 22년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이 22년도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대리대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청년고용 연계자금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용을 보면 청년 소상공인 요 얘기는 대표자가 청년이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50%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1명을 고용하고 유지 중이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질문을 다시 보시면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가 내용을 봤을 때 아직 청년이시라고 했고 현재 1인이니까 직원은 없어요. 하지만 청년 대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 소상공인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 고용 연계자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본인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밍밍님 같은 경우 청년고용 연계자금이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제가 같으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 1번이 조건 중에 하나죠. 1, 3을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1위 조건을 만약에 밍밍님이 대표자이시라면 1번이 만족되기 때문에 청년 고용 연계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청년 고용 연계자금은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그러니까 적으면 막 500만 원, 1000만 원부터 많으면 3000만 원까지. 그리고 청년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매우 작년에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도 거의 2%대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오히려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청년고용 연계자금을 신청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 그 대표님 같은 경우가 청년 고용이 만에 하나 안 되면 나는 그럼 어떻게 안 된다고 볼게요. 나는 청년 고용 연계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대출을 받아야 되고 돈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면 좋을까라고 우리가 좀 더 심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화 전략적으로 짜냐면 저 자금은 여러분 대부분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고문에 있는 거 보고 '아 이거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됐을 때 플랜 A가 안 됐을 때는 여러분이 플랜 B가 있어 주는 게 좋고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심사 때 탈락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청년 고용이 이 밍밍님처럼 탈락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 중에 한 분이 대표님이 저희 2022년 정책자금 영상에서 질문 주셨는데 청년을 위한 다른 자금은 없나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주시긴 했는데요. 만에 하나 이 청년 자금에서 지금 연계 자금에서 떨어졌다. 그럼 요 전략을 추천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어차피 대리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는 걸 기준으로 자금을 주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보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구독자분이 경북에 사신다. 그러면 뭐 경북 지역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서울에 사시면 서울신용보증재단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가시거나 아니면 기보나 신보로 가시면 여기서 먼저 1차적으로 보증서를 받는 거. 이거는 무조건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지역마다 지자체 예산으로 2차 보전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대개의 경우는. 그리고 이 2차 보전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팁으로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금융지원 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소상공인 대리대출 중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출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 대출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직접 대출은 소공인 아니면 뭐 신사업 상업사관학교 졸업생, 뭐 수료생 이거 아니면은 보통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직접 대출이 보통 받기가 어려워서 소상공인은 대개 대리대출, 간접대출로 간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대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증서를 받아오죠. 보증서를 받고 그리고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증료를 1%를 내고 은행에서 만약에 이자를 5% 낸다고 봤을 때 여러분이 총 부담하셔야 되는 금리는 6%가 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대리대출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기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 같은 걸 받아서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에서 한 2% 정도 보통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6에서 2%가 빠지면 실제 부담 금리가 4%쯤 될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전에 봤었던 그 청년 대출은 뭐가 좋았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대리대출은 한도가 7천만 원입니다. 한도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첫 대출을 우리가 청년 대출로 만약에 3천만 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녀 한도가 4천만 원 정도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23년에 청년 대출 3천을 받고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24년 정도에 여기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추가 대출은 이제 일반 경영 안전자금 그리고 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출이 여기서 추가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 진흥공단 자금만이 모든 소상공인 자금을 대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 있는 대리대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서를 받아오고 소상공인이 이자를 깎아준다. 2차 보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상공인께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보증서를 받고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2차 보전 상품을 해준다는 거죠. 이 대리대출의 핵심은 여러분이 보증서를 받아올 수 있냐 없냐가 결국은 핵심인 거고 이자 보전을 소진공에서 받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받든 둘 중 하나에서만 받아주면 여러분이 만약에 받는 이자가 6%면
여기서 이렇게 차감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개념상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내 이자, 요즘같이 고금리 이자 때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건 크잖아요. 어떻게 줄일 수 있냐? 기본적으로 이자를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좀 제가 멀리 가나요? 근데 원래 자금은 좀 생각을 여러 가지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풍부하게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요. 플랜 A, 안 되면 플랜 B, 안 되면 플랜 C.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청년 대출을 신청하셔라. 그리고 안 되면 실은 이거는 절대로 제가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전통시장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용도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방법이죠.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통시장 자금이라는 게 신용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으로 자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수업 같이 들은 분들은 굳이 이런 것도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청년 대출이 만약에 되면 그거 받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가 한도로 그 다음 년에 더 받으면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청년 대출이 만약에 안 되면 일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여기에 이자 보전을 받으면 되고 소상공인공단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 받으면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 이자 보전을 받고 대표님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실은 막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급하신 분들이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제2금융권 대출 금리 요즘에 세죠. 막 10%대 이상이죠. 20%도 나오고요. 막 그건 급한 대로 어쨌거나 급하니까 받는 다음에 나중에 해서 대환 대출로 우리가 처리하면서 금리를 이렇게 한 뭐 7%대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현 시점에서 제일 좋은 자금 청년 대출은 금리도 싸고 그죠? 너무 조건이 좋았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1순위, 요게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세웠지만 여러분이 플랜을 A, B, C 정도는 잡고 사업을 운영을 해야지 자금 한 군데가 안 돼도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열심히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보증서를 받고 지역 자금을 지자체 자금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받는 겁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가 이제 기업마당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기업마당 홈페이지예요. 이렇게 내려볼게요. 기업마당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정책정보라는欄에 들어가면 지원사업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 공고를 누릅니다. 그러면 중간에 아이콘으로 전체 금융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금융 탭을 눌러줘요. 금융 탭. 제가 체크할게요. 금융 탭이에요. 금융 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소상공인 운전자금 김포시, 여수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지역으로 나와 있는 게 대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역 신용보증재단 상품이에요. 이게 지역 신용 글자는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지역 신용보증재단 상품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뭐 받지? 만약에 여수에 사신다. 그럼 여기 마침 나와 있네요. 여수시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십시오. 그럼 전라도 기초자치단체, 그 지방자치단체죠. 여수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2차 보전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출도 저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비싼 대출을 받았을 때 2차 보전에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30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간인 게 뭐죠? 융자 5천만 원 이내 네,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리고 융자 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런 조건들이 다를 수 있어요. 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런 거는 좀 조건이 안 좋죠. 네. 조금 이제 초기 창업하신 분들은 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런 게 표준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금리가 쌉니다. 이자 보전 4%를 지원해요. 그죠? 이자 4% 지원하면 얼마나 유리합니까, 여러분이? 그죠? 한 6% 이자 받았을 때 4% 지원받으면 2%란 얘기니까 거의 초저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지자체별로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남이다. 그럼 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충남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이런 것들을 눌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자금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중에 2차 보전 상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안 나왔지만 곧 나올 예정인 사업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에서는 한 3월 정도 이후부터는 보통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창업센터들 가면은 막 붙어 있어요. 이자 싸게 해주니까 신청하세요. 금년에 보증서 받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금리를 줄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보통은 지자체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지금 빨리 나오는 지자체는 지금 벌써부터 시작을 했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작년도 자녀 예산으로 할지 뭐 그런 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소상공인 대리대출은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이 고용을 해야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밍밍님이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고용 연계, 즉 고용은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목이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일 뿐이지 실제 대표자가 청년이면 지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023년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22년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공문하고 23년도 공문을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좀 23년도 공문을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보증제 어차피 대리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서를 받고 2차 보전을 받아서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외에도 간혹 가다가 보증서가 없이 나오는 대출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이런 자금 정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타트업 Q&A 16편 신용도가 좋은 청년 소상공인이신데 꼭 사업이 잘 되시길 바라겠고 자금은 제일 좋은 자금을 먼저 신청하고 안 되면 그다음 자금, 안 되면 그다음 플랜 이렇게 짜야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에 대한 자금 플랜을 짜기 어려울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금 전문가들이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스타트업 Q&A나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세미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도 좋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답을 찾아 나가고 여러분이 플랜을 A, B, C를 꼭 갖고 가시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금을 A란 걸 받아서 가능하면 B, C까지 가지 않고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사업에 성공해서 이익이 많이 남아서 대출을 갖고 무차익 경영하는 그런 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밍밍님이 질문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소상공인 그리고 고신용자들도 여러 가지 대출 전략을 당연히 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른 Q&A 통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이 꼬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